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2025년은 시진핑의 실각의 해이다. 이 시간에는 사주팔자가 아닌 수비학과 성명학으로서 준공의 시진핑 주석의 2025년 올해의 운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무릇 세상의 모든 일은 현실에서 나타나기 전에 수로서 그 조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수비학으로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을 응용하여서 보게 되면 굉장히 용이하고 적중력도 뛰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명학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성 소리는 우리 훈민정음으로서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으로서 그의 운세 풀이가 가능합니다. 훈민정음은 천진삼재로 되어 있고 음양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음양오행이 바로 사주팔자를 보는 재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세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옛부터 우리의 선배님들은 음령오행이라고 했습니다. 소리오행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용하여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좀 더 응용을 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한자 이름을 씁니다. 따라서 한자 핵수로서 장명을 하는데 이것을 수리장명이라고 합니다. 수리장명은 엄격히 말해서 수비학의 한 분야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조곤조곤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아파서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에서 손이 붙었습니다. 육효에서 손은 명리학에서는 상관입니다. 상관은 자녀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남자는 상관은 자녀로 보지 않지만 육효적으로 볼 때는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호살이 붙었죠. 그래서 자녀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붙이냐면요. 계사생이니까 수는 현무다. 현청주후사백 이렇게 붙여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자는 밑에 받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망입니다. 공망. 공망은 없는 육친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형, 손재관은 있는데 문부가 없단 말이에요. 문부가 없으니까 문부가 공망이다. 문부는 바로 인수죠. 문부는 육효에서 부모를 뜻합니다. 부모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부친이 하방, 귀향을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등사가 붙었습니다. 등사는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진에서 손이 붙었습니다. 자, 이것은 육효에서 새입니다. 새는 본인을 뜻한 명리에서 말하는 일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관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이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구진이 붙었잖아요. 구진은 능구렁이다.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음흉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자, 그 밑에 관이 붙었습니다. 관이 바로 정관이죠. 상관경관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상관경관. 관을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관은 무엇입니까? 기존 질서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종신 집권을 하고자 했으나 그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관에 주작이 붙어서 말이 많은 거죠. 주작은 구설짓입니다. 참새가 짹짹. 그 다음에 형이 있죠. 형은 비견입니다. 비견이고 형제 자매의 별입니다. 청룡이 붙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관이 이렇게 그걸 하니까 크게 되는 형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맨 밑에 재가 붙었죠. 재가 붙었는데
이것은 편재입니다. 편재는 자, 정재는 정처라면은 편재는 편처입니다. 즉 애인 같은 사람이죠. 이 이름은 애인과 둘째 여인과 살 팔자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현무가 붙었잖아요. 흑막이 있단 말이에요. 남몰래 데이트가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올해 문제가 되는 것만 딱 짚어서 보겠습니다. 올해 문제가 되는 거. 올해는 손이 본명인데 본인인데 관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손이 가서 관을 때려보니까 관은 나의 직위죠. 직위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상관경관이란 말이에요. 올해 상관경관이 이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실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을목이 뜨는 연말에. 자, 이것을 훈민정음으로서 풀어봤고 이번에는 사격식 수리장명으로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원격이죠. 원격은 소년기입니다. 소년기는요, 통상 1세부터 15세로 보기도 하는데 그냥 넉넉 잡아서 20세까지로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기에 16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덕망격입니다. 덕과 신망이 있다. 좋았는데 굉장히 불리했죠. 나중에는 이 온후유덕상, 굉장히 온후하고 후덕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또 음흉합니다. 그 다음에 형격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형격은 청년기를 뜻합니다. 청년기는 21세부터 40세까지로 보자고. 이 숫자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22수가 중절격입니다. 중절격은 중간에 끊어진다. 추풍낙엽이라고 했습니다. 추풍낙엽상. 중도 좌절상. 이때 굉장히 힘들었죠. 이 시기에 부친이 하방을 해서 저 벽촌으로 가서 토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 중절격이 있으면 부부 이별한다고 했습니다. 부부 이별을 했죠. 두 번째 부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격인데 이격은 장년기를 뜻하는 것인데 장년기에 또 16수가 들어서 덕망격이 들어서 온후유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60세까지. 이때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정격이라는 것은 바로 노년기를 뜻합니다. 노년기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여기 61세부터 80 그 이후입니다. 27수가 붙었죠. 27수는 역시 중절격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이 중절격은요, 낙마절골이라고 합니다. 만에서 떨어져서 절골, 뼈가 부러졌다. 절골이 됐다는 내상을 입는다. 상처를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큰 상처를 받고. 낙마는 바로 실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떨어질 낙자에 말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름에서도 노년에 실각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야를 당하는 거죠. 실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27수란 말이 정격이 이것을 더하면 9가 떴단 말이. 그러면 올해 2025년도도 9란 말이. 9라는 수가 출현을 했어요. 출현한 이 해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가 만으로 72세입니다. 이것도 9잖아요. 9가 다 떴단 말이에요. 9라는 것은 고난을 뜻하고 험난을 뜻하고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올해 종말이 왔어요. 언제? 9를 때리는 7월, 다음 달이죠. 또 9가 한 번 더 나타나는 9월. 어쨌든 7월 이후에
시진핑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각자 이름을 응용해서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